지금 AI 강세장, 그야말로 엄청난 열기죠. 뉴스를 틀면 온통 혁신적인 기술 얘기뿐이고 지수는 매일같이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환호할 때 우리는 가끔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과거의 시장 정점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나 하는 거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는 대신 지난 역사 속 고점들이 만들어졌던 그 냉정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대체 어딜까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기술이 시장을 이끌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과감하게 베팅하는 젊은 세대잖아요. 자본도 자연스러워 젊고 공격적인 운용자들에게 쏠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어려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1999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뼈아픈 교훈이 그저 옛날 교과서 속 이야기나 엑셀 데이터로만 남게 되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 감지 센서가 확 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진짜 이유죠. 그래서 재밌게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다들 외칠 때마다 위기를 알리는 공식들은 절대 안 깨지고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 살펴볼 그 4가지 공식은 이렇습니다. 첫째, 주도주 쏠림과 압착. 둘째, 채권 자경단의 귀환. 셋째, 사모 크레딧 레버리지. 마지막 넷째, IPO 급증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지금 당장 이 넘치는 시장 에너지를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필수 백미러 2가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식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주도주 쏠림과 압착, 일명 자본의 시한폭탄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주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자본은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이클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밖에서 들어오는 뉴머니가 줄어들면 결국 시장 안에 있는 돈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극도로 위험한 선택을 해요. 내 계좌에서 비실비실한 애들은 싹 다 팔아버리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대장주 하나에 모든 돈을 이른바 올인하는 겁니다. 자본이 이렇게 한 곳으로 쏠릴 때 벌어지는 현실을 이 이미지가 잘 보여줍니다. 한정된 돈을 제일 화려한 대장주에 쏟아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중심 테마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부 자산부터 하나둘씩 내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파트장 한가운데서는 샴페인이 팡팡 터지고 있는데 구석자리부터는 이미 조명이 꺼지고 서늘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99년 닷컴 버블 정점 직전의 나스닥과 비미국 시장의 수익률 격차입니다. 정점 24개월 전만 해도 출발선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12개월 전, 6개월 전 지나면서 차이가 슬슬 벌어지더니 마지막 정점을 앞두고는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마지막 6개월 동안 누적 격차가 53%포인트에서 무려 149.3%포인트까지 치솟았어요. 중심부로 돈이 빨려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짐작이 가시죠? 소름 돋는 건 이 시한폭탄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똑같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주도주는 신흥국이었는데요. 표를 보시면 정점 6개월 전에 85.6%였던 격차가 정점 순간엔 155.9%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주도하는 자산의 이름표만 매번 바뀔 뿐 한정된 자본이 변두리에서 빠져나와 중심으로 미친 듯이 모여드는 이 메커니즘은 사이클마다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11.5%.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 마지막 3개월 동안 나스닥이 혼자서 39.5%나 폭등하면서 축포를 터뜨릴 때 미국의 다우지수는 오히려 11.5%나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코스피나 다른 신흥국 지수들도 진작에 마이너스로 꺾인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기 직전 시장의 변두리는 이미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거의 역사들 지금 시장으로 가져와서 비춰볼까요? 지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게 바로 지수의 착시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즉 M7,
같은 거대 빅테크들이 S&P 500 지수를 연일 사상 최고치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의 모든 종목 비중을 똑같이 둔 동일 가중 지수를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슬금슬금 빠지고 있거든요. 화려한 지수 상승 뒤에 가려져서 수많은 주변부 주식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전형적인 에너지 압착 현상인 거죠. 그런데 상황은 지수 대 지수의 격차로 안 끝납니다. 주도지수 그 안에서도 쏠림이 일어나요. 닷컴 사이클 내내 시장을 끌고 간 건 컴퓨터랑 통신 섹터였잖아요. 근데 정점 직전 마지막 3개월을 보면 나스닥 안에서도 돈이 가장 좁고 가장 새로운 테마로 미친 듯이 몰려갑니다. 바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내러티브를 등에 업은 바이오텍이었죠. 단 3개월 만에 20.3% 폭등하면서 기존 대장주들을 싹 다 제쳐버렸습니다. 시장의 마지막 불꽃은 항상 이렇게 가장 좁은 곳에서 터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AI 사이클은 어떨까요? 이번엔 진짜 다르지 않을까? 네, 다를 수 있죠. 근데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게 쥐어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의 신산업들은 그래도 기존 산업 옆에서 나란히 파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AI는 다릅니다. 미디어, 광고, 유통, 심지어 노동시장까지 기존 산업들이 벌어들이던 현금 흐름 자체를 블랙홀처럼 거대 빅테크들이 싹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돈줄 자체가 아주 좁은 곳으로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변부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고 고통스럽게 식어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주식시장 밖에서 벌어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협, 바로 채권 작용단의 귀환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이 한쪽으로 막 쏠리는 동안 경제의 이면에서는 정부의 빚 문제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 작용단이라는 분들이 등판하는데요.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이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너무 펑펑 쓰거나 인플레이션을 못 잡을 때 징벌을 내리듯 시장의 국채를 대량으로 집어던지는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국채를 대량으로 내다 파니까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반대로 금리는 하늘로 치솟게 되죠. 결국 정부가 이자 감당을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정책을 바꾸게 만드는 진짜 무서운 시장의 경찰관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990년대 클린턴 백악관의 핵심 전략가였던 제임스 카빌이 남긴 아주 뼈있는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채권 시장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러면 모두를 겁줄 수 있으니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 대통령조차 채권 시장 눈치를 벌벌 떨며 봐야 했던 기막힌 현실을 꼬집은 거죠. 정치인들이 아무리 쓴 척해도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매도 버튼 한 번 누르면 속수무책으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 상태를 보면 이자 내는 속도가 경제 성장하는 속도를 추월하는 아슬아슬한 선에 다다랐습니다. 숨만 쉬어도 빚이 저절로 불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네 만에하는 FOMC 회의록보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지를 보여주는 국채 입찰 결과가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채권 작용단이 언제 국채를 내던질지 모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시장 정점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화려한 주식시장 뒤에 숨어있는 두 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을 확인했습니다. 주도주로 피말리게 쏠리는 자본 압착 현상,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권 작용단의 귀환이었죠. 지금 AI가 보여주는 눈부신 미래는 우리가 쌩쌩 달릴 때 쳐다보는 아주 넓고 깨끗한 앞유리 창과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진짜 안전하게 끝까지 잘 하려면 무조건 고개를 돌려서 백미러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투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저 눈부신 앞유리 창에만 홀려 계신가요? 아니면 이 역사적인 경고 신호들을 백미러로 꼼꼼히 살피면서 이번 강세장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판단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